구겐하임 재단의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그 돈을 갖고 55년, 56년에 미국 전역을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게 바로 The Americans입니다. 제목부터가 재밌다고 생각돼요. The American으로 안 끝나고 S를 붙였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인 대표 명사로 대표 단수도 The American이라고 써도 되는데 S를 붙여서 약간 개별성을 강조하고자 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진집을 낸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표지 사진입니다. 표지 사진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작가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요. 예.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성조기가 있고 이렇게 미국인 2명을 가린 성조기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이 내지에서도 첫 번째 사진이었다. 표지에 실린 사진이 사진집 본문에 첫 번째 사진을 실었다는 것도 그게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사진가가 이 사진을 굉장히 강조했다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레이드 장면에서 찍은 겁니다. 예, 어떤 그 행사장이겠죠. 프레이드 행사장에서 성조기가 있는 걸 보니까 어떤 국가적인 뭐 행사 같습니다. 그 행사장에서 이 성조기가 때마침 이 미국인의 얼굴을 가렸을 때 딱 찍었어요. 의도적인 거죠. 예. 시의 어떤 뭐 우리나라의 시구의원 같은 시행정을 보는 사람들인데 그 측의 원로급들의 모습인데 이게 굉장히 근위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보입니다. 원래 근위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찍었어요. 이게 지금 정치 집회하는 모습을 찍었는데 여러분 정치 집회하는 모습을 찍으면 어떻게 찍죠? 관중지 쫙 있고 하나하나 관중 속에 찍어야 되는데 이 연설하는 사람만 이렇게 동작을 찍고 보니까 혼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존의 권위를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 장례식에 찍은 사진인데 이런 우울한 장면을 많이 찍었어요. 우울한 장면. 예. 근데 그 우울한 장례식의 장면에서 흑인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찍지 않았다는 거죠. 흑인들은. 예. 그리고 자동차. 이건 로데오 경기를 보러 온 백인들을 찍은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 전에 장례식장에 있는 흑인들의 모습과 너무 대비되는 오히려 초라한 백인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성조기가 나옵니다. 그죠? 성조기가. 근데 성조기하고 그 공무원이 이제 책상에 발을 딱 이렇게 올려놓은 아주 불경스러운 태도를 이렇게 같이 찍어놨어요. 이거 자체가 재밌는 거죠. 성조기와 이런 행위를 결합시켰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이제 해군 징병 모집소인데 아마 이제 우체국하고 같은 건물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캡션을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대에 이제 대중문화가 크게 발달하고 영화가 산업이 발전하면서 아마 영화 개봉 장소에 찍은 것 같은데 어떤 스타들의 모습을 모방한 개인을 찍었는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다 쓸쓸하고 외롭고 고립된 인물들로만 표현됩니다. 이게 이제 모토로라마 리무진에 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인데 이것도 바로 그 당시에 이제 문명을 보여주는 자동차를 보여주지만 그 속에 있는 아이들은 전혀 즐겁거나 소통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게이들을 찍은 겁니다. 예, 게이들을 약간 소외되고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주로 찍었다. 여기는 이제 그 백인의 아기와 흑인을 같이 찍은 사진이죠. 예.
근데 둘은 아무런 감정의 교감이 없습니다. 공포스러울 정도로 차가운 느낌을 주는데 여전히 백인들을 케어해야 되는 흑인들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죠. 요거 이제 마켓에서 찍은 건데 이렇게 그 마켓에 일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프레임 아래쪽에 이렇게 깔아서 찍었죠. 이렇게 프레임 구성을 잘 하지 않죠. 근데 로버트 프랭크는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거하고 오히려 상업적인 이 브랜드하고 대비를 시키면서 오히려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동차가 하나의 문명의 오브제로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성조기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게 7월 4일 날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찍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는 선택을 다 하죠. 성조기가 독립기념일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죠? 성조기가 펄럭펄럭 거릴 때는 성조기 굉장히 힘이 느껴지겠죠. 근데 바람이 안 불고 그냥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성조기가 축 내려져 있을 때는 힘이 없는 느낌일 겁니다. 이렇게 축 늘어져 있을 때 하필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을 작게 성조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해서 축 늘어진 성조기가 이제 사람을 지배한 듯한 느낌으로 강조를 했어요. 이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트롤리 앞에서 찍은 건데 흑인이 앉을 수 있는 좌석과 백인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분리되어 있는 그 좌석으로 찍음으로 해서 여전히 미국 사이에서 흑인과 백인의 그 차별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마 아들 대학 졸업식장에 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졸업식장의 분위기 찍은 겁니다. 근데 그 대학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예일대학. 예일대학 졸업식장에 아들 졸업식장에 갔으면 너무 기뻐야 되는데 아버지는 혼자 우르크네 앉아 있어요. 함께 즐거워하는 가족,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왜 이렇게 찍었을까? 그죠? 남남이잖아, 남남 그런 분. 이게 참 묘합니다. 이 축구 박스잖아요. 음악이 나오는 이 축구 박스인데 이 축구 박스에 빛이 역광으로 이렇게 쫙 들어오는데 아무도 없어요. 텅 빈 공간이에요. 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텅 빈 공간에 이 어린 아이가 기어다니는 이 어린 아기잖아요. 어린 아기가 홀로 있어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근데 아마 이 축구 박스에서는 어떤 음악이 울려 퍼질지 감이 안 오는 음산하고 서산한 느낌입니다. 로버트 프랭크는 축구 박스의 사각에서 관을 봤어요. 관. 사람 이 관 있잖아요. 그걸 자꾸 연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예. 이것도 축구 박스죠. 이것도 이제 어둠 속에 홀로 이 음악을 듣는 쓸쓸함이 보인다는 거죠. 사람을 찍을 때 이렇게 불안하게 잘 찍지 않죠. 여기 보면 이제 이 건물의 홈이잖아요. 홈에 이 사람을 딱 걸리게 안 찍는데 이렇게 찍었고 또 사람을 또 빼딱하게 이렇게 기울어지게 이렇게 찍어놨잖아요. 불안하게. 예. 이 사람 자체로 뭔가 불쌍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호와 증인인데 이렇게 찍어놨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십자가 같기도 하고요. 이 사진이 55년, 56년도에 찍은 사진들이잖아요. 55년, 56년도. 지금은 이런 사진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의 지배적인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바로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같은 사진이 지배적인 사진이라는 거죠. 이런 사진은 정말 까르띠에 브레송 도저히 찍지 못한 사진이죠. 근데 그 잭 케루악이 그런 말을 했어요. 로버트 프랭크는 그림자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짙은 그림자의 느낌으로 사진을 찍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림자 사진을 찍었다. 그의 사진은 굉장히 우울하고 슬프다. 그러면 이런 어떤 빛을 가린 이미지 뭔가 결투가 벌어진 듯한 뭔가 불안한 감정들이 느껴지는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풍경 사진을 불편하게 안 찍죠. 풍경 사진 찍어 지금도 이렇게 안 찍어요. 풍경 사진. 이렇게 불편하게 찍었어요. 이것다 두 개를 또 집어넣어놨어. 이거는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거예요. 로버트 프랭크가.
이것도 이제 뭐 트럭이잖아요. 이제 트럭과 이제 그 운전하는 친구를 찍었는데 이렇게 안 찍죠. 이렇게 아로 포커스 막 돼갖고 사진을.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사고 날 것 같지 않나요? 차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동차가. 문명의 오브제를 본 겁니다. 등장하는데 여기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제 이쪽 앉은 분과 이쪽에 앉은 분들이 각각이 단절된 느낌. 그리고 이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 단절된 느낌.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연결돼요. 그래서 그 디아메리칸즈에 보면은 오브제가 일정 페이지에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자동차가 많이 연결돼요. 지금 쭉 연결되고 있죠. 이게 뭐죠? 자동차 위에 이제 시트 커브 세워놓은 거잖아요. 이게 나오더니만 이게 나와요. 커브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 사진을 찍었어요. 끔찍하죠. 그리고는 뭐죠? 고속도로 확 달려가는 자동차를 찍어놨어요. 이거 보면 뭐 어떤 느낌 듭니까?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 다음에 이 검은 어둠 같은 이 고속도로에 막 질주하는 자동차 찍어놨어요. 그가 이런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죽음, 어둠, 슬픔 이런 것들을 오히려 계속 이야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성조기, 빛바랜 성조기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여러분 우리 태극기를 어느 가게에서 이렇게 해갖고 디스플레이 해놔도 생각해 보세요. 나라 망신시키는 거냐? 왜 태극기를 이렇게 디스플레이 했냐고 사람들 막 따지지 않을까요? 성조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과 이 흑인 노예를 해박인 링컨 사진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성조기 이렇게 해놨어. 그런 구성도 재미있는 구성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이런 뭐 놀이할 수 있는 기구가 있는데 이 포스터가 지금 재밌는 겁니다. 조금 전에 워싱턴 링컨이 있었는데 이 포스터가 이제 정치인 포스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게 아닌가. 그래서 기존 사회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이미지를 계속 찍었어요. 이 사진도 굉장히 좀 많이 회자되는 사진 중에 하나죠. 이 주유소에 이제 기름 넣는 그거잖아요. 주유기인데 이거는 그냥 뭐 주유하라는 의미로 세이브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마치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형태를 보니까 이 생명을 구하라고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예. 뭐 이거는 감상자가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게 열어놓은 거예요. 본인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만 딱 표현했어요. 장소만. 이것도 바에서 찍은 건데 이게 주크박스입니다. 주크박스가 이렇게 관처럼 들어 앉아 있고 어느 사람이 급히 어둠을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걸 찍어놨어요. 이런 것이 이제 전반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우울한 느낌이라는 거죠. 미칠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이런 엘리베이터에 일하는 여성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로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엘리베이터를 찍었는데 얘의 눈빛,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또 기울여서 찍었어요. 불안한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 지나가는 승객은 흐린 이미지를 찍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그 당시 미국인들의 좀 소외된 계층이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프랭크가 아까 전에 게이 성소수자도 찍었고요. 그런 백인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흑인 봄으로 찍었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고 백인 노동자를 찍었는데 잭 케럭의 서문의 제일 마지막 문단이 뭔가 하면은 이 엘리베이터 거래에 대한 언급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얘는 어디에 살까요? 이렇게 얘의 주소를 이렇게 끝을 맺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굉장히 부강한 나라임은 분명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가난한 노동자들은 집이 있을까요?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의 이름이 불리고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굉장히 좀 생각하게 해주는 사진이고, 또 이런 프레임, 이런 구성으로 찍은 사진이 없었다, 그전에는 하는 겁니다. 이거 TV잖아요. 이것도 이제 대중문화의 하나의 이제 오브제로 쓰인 겁니다. 쓰인 건데, 이게 빛이 들어오는 이 또한 이 많은 어둠 속에 아무 사람도 없이 공허한 공간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미국의 이제 그 자동차 극장, 이런 것들 그 시대의 문명을 보여주는 건데, 거꾸로 이야기는 뭐죠? 이 자동차라는 각각의 공간 속에 다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반복해서 나오는 거. 또 눈여겨볼 만해요. 여기 이제 성직자 같은 분이 십자가 들고 가는데 여기 쓰레기 더미 같은 데를 지나가고 있어요. 해질 무렵인 것 같아요. 역광으로 이렇게 이제 어느 지역의 뭐 동상이겠죠. 이분이 그걸 역광으로 어둡게 찍었다는 거죠. 밝게 찍지 않고. 근데 그 십자가가 난데없이 세 개의 십자가로 나오는데 아주 어둡게 한 줄기 빛만 딱 흘러내립니다. 고속도로에 있는 세 개의 십자가인데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을 기리는 십자가를 딱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 로버트 프랭크 보면은 이렇게 연결되는 사진 끝에 죽음을 암시하는 사진이 너무 많아요. 자동차로 그랬고, 이 십자가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자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는데 미국에는 이 화장실에 가면은 이 구두 닦아주고 조금만 이런 물건 팔면서 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난 처음에 좀 이상하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는데 거기서 물건 팔고 구두 닦아주는 사람이 있는 게. 근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그 냄새나는 화장실 안에서 이런 밑바닥에 노동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의 이제 관심을 갖고 찍었다는 겁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죠. 장례식장의 우울한 분위기를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중국 마을, 중국인이 사는 마을의 공동묘지입니다. 예, 뭐 장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화를 부려놓은 건데, 이 빛의 이제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나무의 이런 느낌이 이제 대비가 잘 되어 구성되어 있죠. 여기 관, 그 다음에 공동묘지 느낌. 그리고 성조기에 나오는데, 이것도 정치적인 어떤 집회에서 찍은 건데, 정치적인 집회야 힘 있는 광경을 찍지 않고 어떻게 찍었습니까? 이 성조기가 위에 있고, 이게 악기가 얼굴을 다 가린, 그 행사에 나오는 그 개개인의 사람들은 전혀 개성이 없는 그런 느낌으로 찍었다는 거죠. 공장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노동자. 어떤 느낌입니까? 이렇게 프레임의 하단에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그런 느낌 다 찍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백화점에 69센트, 십자가마저도 이제 69센트로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자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중간에 있고, 이게 로데오, 미국의 상징적인 그 카우보이의 모습을 쓰레기통 옆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으로 초라하게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무비 스타에 대한 그런 열광하는 일반인과 무비 스타를 대비시켰는데, 실제로는 어디에 초점 맞췄나요? 이 무비 스타는 아웃 포커스 시키고 이 뒤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찍었습니다. 자, 부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혼자 밥을 먹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도 보입니다. 가난한 다수의 식사 모습도 보이고, 식당이라는 흑인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연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기 가난한 연인이죠. 여기도 연인이고, 이것도 아랫부분에 이제 사람을 배치시킨 것도 나무가 반복되고, 자동차가 나오고, 나무와 자동차. 예, 이런 연인의 모습으로
끝을 맺는데 이게 이제 자기 가족 사진입니다. 와이프와 딸하고 아들하고 태우고 다니면서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서평을 쓴 잭 캐러악도 정말 대단한 분이죠. 이 잭 캐러악이 1957년도에 온더로드라는 노상에서라는 그 소설을 내면서 굉장히 이제 그 반향을 불었겠죠, 그죠? 비트 제너레이션의 대표적인 기수가 되고 어떤 기성의 윤리라든지 문화 이런 걸 떠나서 감각적인 자기 만족을 찾아오면서 방황하는 어떤 세대들, 그 비트 세대들을 많이 그린 그런 소설과 시를 썼던 분입니다. 또 57년도에 이제 이 혜성과 같이 잭 캐러악이 탁 나타났을 때 이 로버트 프랭크가 어느 파티 장에서 만났어요. 그러고는 이제 둘이 막 이야기 나눴겠죠. 그래서 어느 노상에 앉아갖고 자기 사진을 막 보여준 거야, 잭 캐러악이. 잭 캐러악이 그 사진 보더니만 뭔가 설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서문을 잭 캐러악이 써줬습니다. 근데 이거 읽어보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행설수설하고 있는 글이에요. 단어를 막 나열해서 논리적이지 않는데 사진하고 비슷합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단어들인데 나중에 다 모여 있으면은 이런 말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글이었고, 또 로버트 프랭크 사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이제 크레이지한 필링이라고 했어요. 미친 느낌이다. 이렇게 딱 강조했어요. 이게 볼드처럼. 미국에서 미친 감정이다. 야, 잭 캐러악이 탁 이런 말을 끄집어낸 것도 정말 드러나고, 여기 보면은 그 길거리에서 태양이 뜨거울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한여름날에 길거리에서 태양이 뜨거울 때 미칠 것 같지 않나요? 이 사진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례식장 근처에서 근처에 주크박스에서 음악이 흘러나올 때 기분이 좋나요? 장례식장 근처에서 기분이 별로일 겁니다. 예. 그걸 이제 로버트 프랭크 사진하고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예, 그가 찍은 사진. 그 48개의 주의 대부분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중고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가 찍은 사진은 굉장히 민첩하게 찍었고,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천재적이고 또 슬프고 또 이상한 어떤 비밀스러움이 있는 그의 사진을 봤을 때, 전에 우리가 필름에서 볼 수 없었던 그 사진을 봤을 때 우리 미국에서 미친 감정 느낀다. 이렇게 딱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로버트 프랭크는 위대한 사진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딱 규정했어요. 이 사진집이 나올 때는 로버트 프랭크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집만 나올 때 비평가들은 굉장히 로버트 프랭크를 비판했었죠. 그런데 이 잭 캐러악은 이미 이 로버트 프랭크를 딱 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진과 비슷한 소설을 쓴 이 잭 캐러악에게 이 로버트 프랭크가 자기의 서문을 딱 부탁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또 그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잭 캐러악이 또 서문을 썼다는 것 또한 정말 놀라운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시대의 각 분야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시대 정신이 저는 어떤 인물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 인물들이 함께 교류하면서 세상을 공감하고 또 감동을 준다 하는 게 이 로버트 프랭크와 잭 캐러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